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종목, 어떤 종목을 팔고 어떤 종목을 샀는지를 계속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한 2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는 것, 그것은 결국은 그 해당 종목의 뭐 수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가 흐름을 말하는 거고,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이 많이 사고 기관이 많이 사고 또는 뭐 그 두 세력이 많이 샀다는 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주식 시장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종목들인 거고, 만약에 반대로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는 것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상승세가 꺾였거나 하락세가 고착화됐거나 최근에 계속 시장에서 좀 흔들리는 종목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이 시장의 주도주를 찾는 그런 방법으로 이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과 그다음에 또 일요일에는 신고가 종목들, 또 골든크로스 종목들, 또 골든크로스 코앞에 두고 있는 종목들을 이제 선별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의 흐름, 시장의 주도주를 찾기 위한 그런 방법인 겁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을 찾는 방법이 바로 수급이에요, 수급. 그러니까 뭐가 좋다, 실적이 좋다, 뭐가 좋다고 했을 때 안 사면, 좋은데 안 사면 안 살 수 있잖아요. 좋다고, 실적이 좋다고 다 오르는 게 아닌 것처럼 사야 오르는 거죠. 근데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요. 그러면 그건 좋은 종목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고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분석 툴로 아무리 분석을 해도 잘 모를 수 있는데, 단 하나, 수급만큼은 선명하게 외국인 기관이 사면 오른다. 이거는 그냥 만고불변의 진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어, 그 직관적이면서 또 선명하게 주가의 흐름, 또 시장에서의 주도주,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수급을 보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맹점이 지난주에 있었던 흐름을 토대로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를 정리하는 거는 뭐 100%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좋은 흐름, 나쁜 흐름을 알 수가 있지만, 이걸 토대로 다음 주를 전망하는 건 어려운 일인 거죠. 물론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산 종목, 사고 있는 종목들이 그 다음 주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면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하지만 최근의 흐름, 주식시장에서의 흐름, 이슈,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데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이거를 이제 저는 주간 단위로, 주말마다 해드리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보고 있지만, 매일매일 들여다본다면 진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종목들을 보면 네이버 같은 종목이 일주일 내내 팔다가 금요일 날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전체 한 일주일치를 들여다 보니까 다 합쳤을 때 많이 팔았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운,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금요일에는 반대로 이제 많이 샀다는 거를, 그걸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지금 제가 네이버 눌러보니까 월화수 목요일날 연달아 얼마나 팔았냐면요, 월요일날 67,000주, 화요일날 35,000주, 수요일날 15만 주, 목요일날 72,000주를 팔았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22만 주가 들어왔거든요, 외국인의 경우. 또 기관은 뭐 지난 한 주 동안 화요일 빼고는 다 샀습니다만,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만 주 이상을 마이너스 매도한 것으로 정리가 되지만, 금요일 날 가장 가까운, 오늘과 가장 가까운 어제는 외국인들이 왕창 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음 주 흐름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게 맞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같이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또 연기금과 개인들의 매매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LG화학이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와 또 뭐 포스코케미칼,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조금 엇갈렸고요. 또 SKI 테크놀로지나 후성 같은 종목들도 이제 흐름이 좀 엇갈렸습니다. 2차 전지가 상당히 지난주에는 반짝반짝했던 그런 요동쳤던 한 주였는데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과 뭐 개인들이 다 수급이 다 완전히 다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외국인의 경우는 LG 화학을 가장 많이 팔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판 종목이 크래프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OCI, 하이브,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LG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SKI 테크놀로지, 후성, 카카오뱅크, 대우건설을 이제 많이 팔았는데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는 외국인들이 팔았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또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만 외국인이 샀고 다른 종목들은 좀 판 게 눈에 띄고요. 2차 전지주들은 LG화학과 SKI 테크놀로지, 후성은 팔았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삼성 SDI,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은 또 샀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지난주에 친환경 에너지 종목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좋은 소식, 또 국내에서는 또 저점에서 돌아서면서 정부 정책 기대감 같은 것들이 반영되면서 한화솔루션이 지금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의 이름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진짜 우리 시장을 어쩌면 가장 주도하고 있는 업종, 자동차 업종인데 현대차와 기아, 이 양대 축이 지금 그 대거 많이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의 이름을 올렸고 또 사실은 이제 좀 중소형 종목들 중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잘 가고 있는 애들이 많아서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14종목을 한 페이지에 띄워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더 넓게 보시면은 자동차 부품주들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뭐 지금 저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같이 저희 그 회원들이 같이 사신 종목들 중에 지금 적게는 한 5% 안팎에서 많게는 한 15% 정도 수익을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도 더 이제 멀었습니다. 더 갈 거고 지금도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뭐 충분히 매수할 만한 자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려서요. 당분간은 저는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 세 업종과 플러스 알파로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비롯한 이제 몇몇 종목들 그리고 지금 또 특징이 하나 뭐냐면 밑에 현대 미포조선이 있거든요. 이제 이 금리 인상 구간을 절정을 지나면 이제 좀 바닥에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도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선 업종도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을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먼저 담는 모습이 나왔고 또 현대로템이나 LG이노텍이나 현대위아나 포스코케미칼, KT,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일단 많이 담았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기관 보면은 반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많이 버렸고 LG 화학을 많이 담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완벽하게 반대로 움직였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역시 기관도 많이 팔았고 기아, 삼성전자까지.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래도 외국인이 이제 담으면서 아직 6만 원대 버티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또 9만 원대, 9만 7천 원대로 이제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을 일단 기관들은 좀 팔았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아하고 그다음에 뭐 현대글로비스라든가 또 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몇몇 종목들이 좀 기관들은 매도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기관들 매수 종목들 중에는 이제 뭐 삼바나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이제 이름을 올렸고 반대로 또 이제 자동차 중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이 위에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서 외국인과 기관이 약간 다른 움직임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은
주택을 이제 많이 팔았는데 지금 화장품도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이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아직은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실적이 아직은 좋을 리가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지나가면 화장품도 지금 코로나 환자가 이제 지금 좀 전에 속보 나온 거 보니까 어 3천 몇백 명인가 800 몇 명인가 지난 그 얼마 사이에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 확진자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점을 통과하게 되면 화장품주도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한솔케미칼,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이 기관들이 많이 매도한 종목에 이름을 올렸는데, 건설주들이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이 좀 좋은 반응을 받았었는데, 좋은 그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GS건설이 조금 실적도 그렇고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포트도 좀 별로 좋지 않은 리포트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나왔었는데, 건설주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구간이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잖아요. 근데 이 건설주들도 보면은 이 차입을 외부에서 많이 하는 경향이 좀 있죠.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의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첫 번째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좀 힘들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건설사들이 집을 지으려면 이제 여러 가지 자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재 값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구간에서 집을 짓게 되면 기존에 분양하던 그 분양가보다 훨씬 높게 가격을 매겨야 되는데, 그럼 집을 살까요? 아주 엄청난 고가로. 그러니까 수지 타산이 맞지 않게 되니까 건설사들이 신규로 집을 짓거나 그런 그 수주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요. 투자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부품, 그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이제 건설 자재나 이런 것들을 어 이제 새로 사서 쟁여놓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간. 그러니까 집을 짓지 않게 되면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수익성이 좀 나빠지는 것처럼 서류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 장부상 또는 뭐 손익분기,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상에 그 여러 가지 좋지 않게 찍혀 나오는 구간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건설사들은 지금 뭐 코인이 조금 이제 먼저 튀고 주식시장이 조금 반짝하는 사이에 아파트나 이 부동산 시장이 가장 덩치가 크니까 느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아직 완전히 돌아섰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또는 뭐 이런 부동산 시장은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선반영하는 걸 감안을 했을 때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이 먼저 이제 움직인 건데, 하지만 아직은 그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구간을 2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까지도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건설사는 그 일반 주택을 다루는 건설사 말고 정부 정책이나 이제 어떤 그런 SOC 사업을 하는 건설사들이 일단 먼저 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반 민간에 이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회사들, 뭐 GS건설이라면 자이 같은 브랜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직 지금은 워낙 바닥에서 돌아서는 그런 확연하게 돌아서는 뭐 실적도 주가도 돌아서는 종목들이 많아서 건설주를 뭐 미리 뭐 잡을 필요 아직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관들 또 매수 종목 보니까 이제 LG화학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LG생활건강이 어느새 77만 9천 원, 78만 원대까지 완전 왔어요. 정말 최근에 지금 LG생활건강, 제가 지난주에 LG생활건강을 아침에 브리핑 써드리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 화장품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67만 원, 그렇죠? 이거를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에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개인이 팔고 있고, 얘
이렇게 100만 원 갈 겁니다. 다시 그 과거의 이제 가격대로 다시 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차트를 딱 눌러보면은 6월 17일 날 59만 6천 원에서 지금 77만 9천 원까지 오는데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냥 진짜 아주 완만하게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완만하게 상승을 하더니 지난주에 덜컥 60일선을 확 뚫었어요. 그리고 120일선에 이제 어제 그 윗꼬리를 살짝 달았죠. 어제 원래는 79만 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6.46%. 지금 진짜 한 달 전으로만 돌아간다면 가장 사고 싶은 종목으로 LG생활건강을 꼽을 정도. 저 지금 굉장히 그 즐겨찾기가 아니라 관심 종목에다 이제 넣어놓고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 지난주 후반부 수요일 이후에는 그 상승세가 아주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언제부터 그랬냐면요. 60일선을 이제 지난주에 뚫었거든요. 지난주 그러니까 22일 날, 그 전주 금요일 날 뚫었어요. 그런데 그 60일선을 뚫기 전에 한 2주일 동안 아주 그 횡보하는 모습, 지루한 장세가 나오다가 살짝 뚫으면서 갑자기 가팔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 121선까지 왔는데요. 여기서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약간 횡보하는 느낌으로 할 건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121선이 내려오는 한 80만 원 정도를 뚫게 되면요. 그 다음이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이 241선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100만 원까지 그냥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가는 건 아니겠죠. 이제 오르락 내리락 또 완만하게 가겠죠. 근데 이제는 그 위에 거칠 게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돌아선 종목 대장주, 화장품 대장주, LG생활건강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화장품 종목들을 언급을 지난주에 했었고, 얼마 전에 어디 강의를 갔다가 클리오 사례를 이제 들어가면서 화장품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코로나 환자가 또 마침 그 확진자가 이제 좀 줄었고, 지금 그래서 2분기 지나고 이제 3분기 실적 기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살만한 위치가 왔다라고, 온 게 아니라 벌써 지나간 것 같아요. LG생활건강 같은 종목들이. 그래서 지금 화장품 종목들은 관심을 갖기를 가지면 좋겠다. 이미 저는 이제 관심 종목에 담아둔 지는 한 3주 된 것 같은데,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보면서 탄사, 와 이러면서 그런, 제가 매수할 생각을 왜 못했을까 싶기도 한데, 아직은 조금 더 시장 분위기를 보자 하면서 이제 좀 주저주저 하게 되는 분위기라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LG생활건강 보면은 화장품주 대장주부터 먼저 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달쯤 전에 앞 숫자가 5였어요. 5. 지금 거의 8 앞에까지 왔습니다. 지금 야, 거의 30% 이상 이제 수익을 한 달 만에 한 30%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기관도 한화솔루션을 이제 또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일단 지난주에 기관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샀는데,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왕창 매수했지만 기관들은 화요일 빼고 다 매수했어요. 네이버를. 네이버도 지금 앞 숫자가 2일 때, 20만 원대일 때 부지런히 사모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 싶고, 셀트리온이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팍팍팍 하면서 또 움직이기 시작했죠. 기관들이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하고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계속 지금 LIG 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이 빅3가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 카카오, 하이브까지를 기관들이 많이 샀습니다. 자, 연기금 어떤 종목 샀을까?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일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기아, LG이노텍, 현대글로비스, 삼성엔지니어링, SK이노베이션, 호텔신라,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제철, 롯데정밀화학, 한솔케미칼, 아모레퍼시픽을 많이 팔았는데요. 지금 연기금에 매도한 종목들을 보면 뭐가 나빠서라기보다 미리 샀던 종목들을 수익을 실현하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호텔 신라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좋아서 이제 실적 발표까지 나오고 했던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다 마찬가지. 호실적 발표했어도 연기금은 실적을 보고
이제 수익 실현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도 시총 28인가 27위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30위 바깥에 있다가 지금 굉장히 최근에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던 것 종목들이 연기금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보이고요. 이게 나쁜 종목이 아니라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가장 좋았던 종목들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을 확인하고 아마 수익을 좀 실현하는 비중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사는 종목들은 다시 이제 저점 부근에서 미래를 보고 사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을 같이 샀어요. 연기금은.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하나씩 붙들고 사고 있는 거를 연기금이 지금 그러니까 두 종목을 다 샀고 반면에 삼성 SDI를 던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다. 연기금은. 그리고 LG 생활건강을 누가 사나 봤더니 연기금이 이렇게 꾸준히 사고 있더라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최근에 고점 부근에 온 것 같은데 안 빠져 안 빠져 누군가 사고 있어. 누굴까요? 연기금이었어요.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솔루션도 최근에 좋은 흐름이 연기금의 매수세가 바탕이 된 거고, 요즘에 한바가 계속 잘 가네 잘 가네 잘 가네 하고 보니까 연기금이 사고 있고, 현대모비스, 하이브 이런 종목들을 사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이제 이 ETF 종목들을, 그러니까 코스피의 지수가 잘 가면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ETF에 연기금이 이제 자금을 좀 붓고 있더라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들 볼까요? 개인들은 제일 많이 판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 한화 솔루션 두 솔루션을 개인들이 많이 던졌고요. 지난주에 가장 좋았던 종목들 두 종목, 거기다가 현대차까지 이제 빅3, 지난주 최근에 하여튼 시장을 이제 주도했던 종목들을 개인들이 이제 팔았고요. 현대로템, LG생활건강, 삼바,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한국항공우주, LG화학, LG이노텍, 네이버, 현대위아를 이제 개인들이 일단 많이 던졌고요.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은 SK하이닉스 압도적으로 많았죠. 1819억 원어치를 샀고,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삼성 SDI, SKI 테크놀로지, OCI,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 대우건설, 우리금융지주, 코스모화학, 현대글로비스를 많이 샀어요. 살짝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샀다가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종목들을 개인들이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종목들이 좀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다음 주에도 약간 이제 흐름이 좀 더딜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격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네요. 자, 코스닥에서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을 봤더니 비덴트가 이름을 올렸고, 심텍도 이름을 올렸고, 또 성일하이텍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코인이나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뭐 폐배터리 이런 것들 각광을 받았던 종목들이 좀 많이 이름을 올렸네요. 완전히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기관들이 수익을 실현하는 구간에 있는 것 같은 종목들을 개인들이 잡고 있다. 코스피에 있었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지금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일단 최근에 진짜 좀 가장 좋았던 흐름,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종목들을 좀 일단 외국인이 많이 판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엔지캠 생명과학이 정부 정책 발표 나오면서 상한가 나왔다가 이틀 연속 급락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그 호재가 딱 나오고 나서 바로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특이한, 그런 뭐 특이하다기보다 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우리기술 투자도 많이 던졌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와 위메이드 게임 대장주 두 종목을 외국인들이 많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주성엔지니어링, 앞타바이오, 천보, 골프존, 바이오니아, 신화인터텍을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항상 많이 보이던 2차전지 중에서는 대주전자재료와 천보를 많이 팔았고, 게임주 두 종목과 그 다음에 뭐
그동안에 많이 이름을 올리던 종목들은 없었고, 바이오 중에서는 이제 앞타바이오처럼 최근에 좀 잘 갔던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은 BH, 오스템 임플란트, 에코프로 BM, 삼강 MNT,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 HK이노엔, 휴마시스, 동국 SNC, G2파워, 박셀바이오, 레고캠바이오, 펄러비스, HLB. 지금 그 바이오 종목들이 이름을 대거 올렸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라든가 최근에 그 흐름을, 뭐 최근은 아니고 이제 이끌고 오던 종목들 중에서 에코프로 BM 하나밖에 없어요. 에코프로하고 두 종목 있죠. 그래서 일단 바이오 쪽에 외국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한 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특히 또 그 오스템 임플란트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쫙 이어졌고, 주 막판에는 조금 흔들렸습니다만 일단 가장 좋은 흐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전히 그 지금 고점 부근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뭐 볼린저 밴드를 봐도 그렇고 여러 보조 지표들을 보면 이제 좀 고점 신호가 조금씩 나와요. 셀트리온 제약은 볼린저 밴드 아예 상단에 붙었다가 좀 내려오고 며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빠질 것 같지만 안 빠진 게 지난주 한 주가 외국인들 흐름이 계속 수급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기관들 보면 성일 하이텍 기관들도 역시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에코프로, ICH, 4x4, 엔지캠 생명과학, 하나 머티리얼즈, 에이스토리, 심텍, 범한 퓨얼셀, 원익 QNC, 아프리카 TV, 레고캠 바이오, SM 이렇게 기관들이 많이 팔았는데, 최근에 정말 그 지난주까지 그 뭐 많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했던 종목들 중에 여기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뀌고 있어요. 이제 기관들이 던지는 종목들 중에 눈에 많이 익은 종목들이 눈에 띄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은 여기에는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 중에는 좀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만, 사실 금요일 날 어제 실적 나오고 나서 되게 좋은 흐름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이 다 같이 매수를 했고, 기관은 주중에 월화수목을 내내 팔다가 주 막판에 금요일 날 좀 담았는데, 연기금과 금투가 왕창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연기금이 많이 샀는데, 그러니까 주중의 흐름과 금요일의 흐름은 달랐다.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이쪽 매도 우위 이름에 올렸지만 금요일에는 많이 매수한 쪽으로 이제 가 있기 때문에 흐름이 더 좋아질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기관이 지난주에 많이 샀던 종목을 보니까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 BM, 이제 그야말로 빅3 종목이, 코스닥 빅3 종목이 다 이쪽에 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려서, 그래서 이제 일단 지난주 후반부 쪽에 갈수록 코스닥 흐름이 좋아졌고 800포인트 위로 올라간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인탑스, 케어젠, 넥슨게임즈, BH, HK이노엔, 제로투세븐, 삼강 MNT, 오스템 임플란트, CS 베어링, 대주전자재료, 루트로닉, 일단 어떤 특징을 보려면은 골고루 나뉘어 있어가지고 어떤 뭐 특징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2차 전지들을 좀 일단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던진 대주전자재료를 기관이 이제 받아준 그 물량을 받아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냥 코스닥 빅3 2차 전지와 바이오 뭐 대장주 이쪽을 대거 담았다. 지금 100억 원 이상 산 종목 세 종목이 딱 요 세 종목이니까요. 그리고 연기금 보니까 JYP 엔터를 일단 제일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이녹스 첨단 소재, 위메이드, SM, 심텍, SFA, 카카오 게임즈, ICH, ST팜, 리노공업, 하나 머티리얼즈, 레고캠 바이오, 비덴트 이렇게 많이 팔았고, 엔터주들 일단 지난주에는 좀 팔았습니다. 게임주도 좀 팔았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좀 팔았고,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제일 많이 연기금이 담은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최근에 연기금 뭐 계속 사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계속 사고 있어서 계속해서 바닥을 좀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BM, LNF, 그러니까 기관이 많이 샀던 세 종목, 그 연기금이 많이 산 거예요. 연기금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로 BM은 70억 원 이상 지난주에 많이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NF가 19억 9,300, 그죠? 그 다음에 휴젤, 루닛, 대주전자재료, HK이노엔, 인탑스, BH, 레인보우 로보틱스, 골프존, 데브시스터즈, 천보, 루트로닉을 많이 담았습니다. 자, 개인들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판 종목, 당연하게도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산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BH, LNF, 오스템 임플란트, 삼강 MNT, 케어젠, HK이노엔, 여기까지가 일단 100억 원 이상 판 개인들이 판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요 8종목은 개인들이 계속 물량을 던지고 있고 많이 던졌고 다음 주에 흐름이 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넥슨 게임즈, 동국 SNC, 휴마시스, 인탑스, HLB, 박셀바이오까지를 일단 개인들이 많이 팔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 성일 하이텍 제일 많이 샀네요. 389억 원. 두 번째 비덴트가 251억 원이니까 이 성일 하이텍이 뭐 아주 사업하는 거 사업 분야랑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은데 그래도 뭐 오래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당분간 외국인 기관이 대거 팔아치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걸 받으면 주가가 당분간 가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수급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종목이 좋고 뭐가 좋아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가 잘 갈 거라고 전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성일하이텍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신규 상장에서 처음에 입성을 한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나 이런 이제 기관 외국인들 이제 대규모 세력들이 비중을 이제 조절하는 그런 경향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15일, 30일, 그다음에 60일, 뭐 90일 이런 식으로 그 그 제한 걸려 있던 그 물량들이 다 풀려 나올 때까지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아까 코스모화학도 그렇고 이제 성일 하이텍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따지니까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그렇고 지금 그 폐배터리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에는 뭐 매우 동의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시간 어느 정도 약간 안정되는 주가가 안정되는 구간을 지난 다음에 매수를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은 상장 이후에 실적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실적을 내놓고 나서 그 뒤에 매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 기대치만으로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뭐 신규 상장주들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파는 거는 계속 뭐 반복되고 있는 뭐 어떤 종목도 다 마찬가지인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해를 해야죠. 어쩔 수 없죠. 이게 바로 안정되는 그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상장 이후 3개월 정도는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그 나중에 이제 보호예수 물량들 풀릴 때 일정 시간 이걸 이제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요. 보통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 지점이 올 때쯤 그 물량 풀리는 거 부담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아까 외국인 기관이 던졌던 엔지캠 생명과학도 역시 개인들이 많이 샀고요. 에이프릴바이오, 심텍, 바이오플러스, 4x4, ICH, 하나머티리얼즈, 카카오게임즈, 우리기술투자, 아프리카TV, 위메이드, 레이저셀 이런 종목들을 많이 샀습니다. 이 위메이드 개인들 많이 사는 걸 저는 지금 요즘에 위메이드 때문에 너무 좀 실망스러워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외국인 기관은 담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최근에 이제 주 후반부에 이제 그렇게 조금씩 담고 있고 개인들은 또 팔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위메이드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충족시켜 주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이 비중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여가지고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크게 부담 없는 구간이긴 하고 여기서 더 빠질까 해서 이제 바닥에서 들어오는 상황 이제 6만 원대 깨져서 확 깨져 내려간 다음에 어느새 5만 9천 원대까지 왔거든요. 481선을 놓고 이제 아직도 바닥에 있긴 하지만 이걸 뚫게 되면은 또 짧은 반등은 나올 거다. 지금 제가 위메이드 그 평단가가 5만 2천 원대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고요. 이게 일찍 그냥 좀 그 바닥일 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사실 지금의 주가 수준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81선 밑으로 끌려 내려오고 나서 바닥 찍을 때 비중을 좀 실어서 산 분들 이제 6월 말 7월 초 요때 좀 비중을 늘렸던 분들은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저는 60일선이 좀 더 내려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이동평균선이 좀 밀집하는 구간. 그래서 지금 중심선은 결국은 481선이에요. 60일선이 481선까지 60일선은 6만 7천 원이고요. 481선은 6만 4천 한 300원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밀려 481선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60일선은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서 6만 4천 한 8, 900원이나 6만 5천 원 정도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481선이 이제 계속 그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21선에 지금 눌려 있는 상태인데 59,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 21선을 뚫고 481선을 뚫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차트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봤을 때는 그걸 다시 해석을 하면은 새로운 모멘텀이 뭔가 있어야만 이동평균선을 뚫을 텐데 뭐 대표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가치를 좀 봐달라, 미래 가치를 봐달라. 이거는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인 거죠. 실적으로 증명을 해 보이면서 경영을 해야지 뭐 언제까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 미래 가치를 보는 거 중요하다고 보지만 실적이 엉망진창으로 빠지는 상황에서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미리 그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 이제 뭐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업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이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요새 이 위메이드 차트 보거나 그러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들 많이 매수하신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하지만 뭐 길게 보면 위메이드는 진짜 위메이드가 지금 가고 있는 꿈꾸고 있는 그 위믹스 세상이라는 게 사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이거든요. 너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좋다는 것에 이견을 달고 싶지 않고 아마 엄청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을 거고 그때는 지금의 뭐 이런 가격대는 주가는 추억 속에 진짜 뭐 역사 속에 있는 그런 가격대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길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겠지만 좀 단기로 너무 낮으니까 단기 변수를 좀 노려볼까 이런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저는 계속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찾는 방법의 하나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가장 선명하고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수급을 보는 거라는 거, 이거는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